안녕하십니까. 미용예술학 박사 박상국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요. 자, 바우하우스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겠는데요. 이제 바우하우스가 왜 중요하냐면 바우하우스의 교육 과정을 비달사슨이라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이 바우하우스의 교육 제도를 통해서 헤어 디자인에 대한 교육 과정을 끌고 왔기 때문에 우리가 바우하우스에 대해서 알면서 이렇게 해서 이들의 영감을 통해서 헤어 디자인 교육이 이렇게 만들어졌구나를 알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우하우스는 집을 짓는다예요. 독일어인데, 자, 이제 바우하우스가 모더니즘의 이제 모태가 돼요. 자, 그러면 디자인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바우하우스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겠는데요. 자, 3대에 걸쳐서 각기 다른 모습을 보인 바우하우스, 이제 교장이 3대까지 이어져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은 히틀러에 의해서 이제 바우하우스가 해산이 돼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면서 이게 이제 현대 디자인의 이제 모태가 되는데, 자, 그럼 살펴보면은, 자, 바우하우스의 큰 역할은 우리가 현대사에 생각하는 예술과 산업 기능적 측면에서 디자인이라 불리는 모습을 고찰했다는 부분이에요. 디자인. 자, 그래서 디자인사에서는 바우하우스를 빼놓을래야 빼놓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우하우스의 이제 주요 인물들에 대한 사진이 나와 있고요. 자, 바우하우스는 독일 기능 미술 종합 학교예요. 그래서 디자인에 접근하며 공표하고 가르쳤다. 1919년에서 33년까지 운영이 되었으며 바우하우스는 건축의 집 또는 건축학교의 의미였어요. 그래서 바우는 짓다, 하우스는 집의 하우스 합성어죠. 그래서 집을 짓는다, 이게 바우하우스인데, 간략하게 이제 발생지는 보면 독일이고 주요 특성은 장식을 거부하고 기능주의를 선호함, 건물의 철제와 콘크리트를 사용함, 대칭에 대한 비대칭과 규칙, 이 특성이었고요.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라는 원칙을 주장했습니다. 주요 상황은 기술과 기교의 융합을 강조, 급진적이고 정치화된 예술운동으로 사회주의적 성향을 지님, 진보적이고 실험적인 커리큘럼과 혁신적인 교수법을 내세웠죠. 그래서 이제 바이마르 바우하우스의 이게 전경이고요. 이를테면 이제 기술 전문 학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바우하우스는 바이미르의 발터 그로피우스에 의해서 창립이 되었고, 바우하우스의 이름과 창립자가 건축가라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바우하우스는 첫 번째 짧은 기간 동안 건축 분야는 없었어요. 그래도 통합, 총체, 그러니까 토탈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토탈 미술이라는 이상을 가지고 창립이 되었고, 바우하우스 스타일은 현재의 모더니즘에 가장 영향을 준 하나였고, 바우하우스는 미술, 건축, 모든 디자인, 타이포그래피의 발전에 깊은 영향을 주었어요. 그래서 학교는 나치즘, 히틀러에 의해 문 닫을 때까지 크게 독일의 3개의 도시 3기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바이마르 시대, 데사우 시대, 우리가 베를린 시대라고 이렇게 3기로 나누어 있고요. 각기 다른 지도자였어요. 그래서 교장으로는 발토그리피우스, 한스 마이어, 루드비 비스반데어로 이렇게 3명이었고요. 이제 연대별로 해서 역대 원장들 보면 바이마르 시대 1919년에서 25년 사이에서는 바이마르 시대에는 발터 그리피우스라는 교장 선생님이 계셨고, 데사우 시대 1925년에서 1932년은 한스 마이어가 교장이었고, 베를린 1932년에서 33년에는 자, 루이비드 비스반데어로가 교장이었어요. 그래서 이들 교장에 의해서 교육 체계가 조금씩 틀렸고요. 자, 그러면 바우하우스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면 바이마르 바우하우스 때는 자, 발터 그로피우스가 창립한 바이마르 바우하우스는 응용미술학교와 미술아카데미를 통합해서 설립이 되었고요. 1906년 작세 바이마르 아이나제흐의 지휘자가 창립하고 베를린 아르노모 건축가 앙리반 데벨레의 지휘 아래에 있던 미술공예학교에 기반을 두고 있어요. 그리고 1916년 반델베르가 벨기에 사람이기에 사임함에 따라 그는 발터 그리피우스 헤르만
오브리스트. 그러니까 이름이 들어가니까 참 어렵죠, 독일어. 이런 사람이 있었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아우구스트 엔델을 적임자로 추천하였고 1919년 1차 세계대전 문제로 지연된 이후 미술과 학교의 세부적인 부분까지 적용된 예술의 거시 경제 조화의 적임자인지 긴 논쟁 끝에 그루피우스라는 분이 발탁이 되었죠. 그러면서 자, 이들이 내세운 거는요. 자, 완벽한 건축물은 모든 시각적 예술의 궁극적인 목표이다. 그래서 오늘날 예술은 고립되어 존재한다. 건축가, 화가, 조각가들의 통합된 실체로서의 건축의 혼합적 특성을 다시 새롭게 배워나간다. 라는 이렇게 위도를 많이 발전시켰고요. 이런 위도를 생각해놨고, 자, 1919년에서 22년 바우하우스는 요하나스 이덴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는 독일의 표현주의에 심취되어 있고 영감과 계획, 주관적 경험, 객관적 인식을 이념으로 교육을 시켰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 이제 뜨거운 추상화가인 간딘스키가 이제 이 학교에 참여하면서 22년까지 지속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루피우스는 이런 표현주의에 지나간 과거의 오참이라 하며 동의하지 않았죠. 그래서 그가 창립할 때 내세운 선언과도 맞지 않았으며 수많은 공예가들의 손에서 떠나 하늘나라로 가버린 미술과 조각이라고 이렇게 비유하였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논쟁이 많이 됐죠. 그러면서 이제 미술과 공예를 결합시키길 원했고 산업화된 일상에 적용하길 원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1923년 바이마르에 있던 학교는 이제 24년에 이제 정부의 요청으로 이제 옮기게 됐죠. 그래서 24년 2월에는 사회민주주의자들이 민족주의자들에 대해 지위를 잃었고 교육장관 하나를 택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바우하우스가 대사후로 간 이후 바이마르에는 보수주의와 상반되는 소수만 남았다. 이제 학교에 대한 이제 이렇게 사람이 바뀌면서 어때요? 교육과정이 이렇게 바뀌어요. 이런 부분들을 많이 나타냈고요. 대사후 바우하우스에서도 이제 우리가 살펴보면은 자, 기능에 대해서 보면 그리피스의 디자인은 1924년 국제 스타일 파고스 공장, 그의 미래판 모습으로 돌아간다. 이게 이제 사조로 돌아간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대사후 기간에 주목받는 변화는 학교 교육 방향이죠. 그래서 엘레인 호프만에 따라 그루피우스는 네덜란드인들과 접하게 되고 새 건축학이 이제 도입하게 돼요. 그래서 스템이 거부했을 때 그루피우스는 그의 친구이자 ABC 그룹의 동료인 한스 마이어에게 이제 맡기고, 한스 마이어는 1928년 그루피우스가 사임하자 학교를 맡게 되며 현재도 있는 큰 건물 건축을 부탁받게 되죠. 그래서 대사후에 있는 5개의 아파트, 그리고 ADGB이다. 그래서 이제 대사후 건물 보면 어때? 이렇게 직선적으로 이제 측량과 계산을 선택해서 이렇게 만들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비용을 줄이게 됐고, 자, 재고 건축물의 구성품을 이용하여 주목을 받게 돼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1929년 처음으로 상업적으로 수익을 내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이러한 프로그램이 되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베를린 바우하우스에 오면서 자, 많은 사람들이 다른 곳으로 이제 히틀러에 의해서 이제 폐쇄되면서 이제 다른 곳으로 이제 이주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그로피스와 마셀 브로우어는 하버드로, 라줄로 모올로나기는 시카고, 그러니까 미국으로 이제 가게 된 거죠. 이제 히틀러에 의해 해산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바우하우스는 14년간 33명의 교수진과 1,250명의 학생들을 배출했어요. 근데 남긴 이제 발자취를 보면은 이렇게 포스터부터 해가지고 간결한 서체, 타이포그라피라고 그러죠. 글씨가 이제 다 틀려요. 우리가 한글 이렇게 문서하다 보면 글씨체가 다 틀리죠. 이런 것도 이제 다 디자인의 하나죠. 이러한 부분들을 포스터를 통해 가지고 이게 간결한 문체들의 디자인들도 이게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바우하우스에 대해서 이름을 많이 열거를 했는데, 자, 이런 바우하우스의 영향을 한번 보면요. 자, 바우하우스의 디자인의 영향과 건축의 모습은 서유럽, 미국, 캐나다, 이스라엘에 많은 영향을 주었고, 텔아비브에는 유엔이 지정한 세계문화유산지이기도 하다. 그래서 1933년에 약 4,000개의 바우하우스 양식 건물이 세워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영향력이 큰 거예요. 그래서 발토그르피우스, 마르셀 브로, 모올로나긴 영국에서 다시 모여 1930년대 중반 전쟁까지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그래서 그루피스와 브로이어는 하버드 대학에서 디자인 학생들을 가르쳤다. 이 당시에 영향력이 있던 필립 존스, 이오문 페이, 로맨스엘, 폴 루돌프 등이 많은 인재를 배출하였고요. 이들이 주목할 만한 점은 미술,
공예 기술의 통합이었어요. 그래서 기계든지 현재 물품들은 이 중요한 요소들을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이전에는 원리 원칙에 근거한 가르침으로 바우하우스 같은 전례가 없었다. 자, 오늘날 말하는 기본 디자인이라는 것에 포함되어 세계 전체에 근간이 되고 있다. 바우스의 중요한 역할을 본다면 미래 모더니즘의 모태란 점이죠. 그러면서 가구 디자인 쪽에서도 많은 영향을 끼쳤고, 그러면서 이제 미국에 있는 프로디다 대학에서는 박사과정에서는 바우하우스의 철학에 근본을 두고 재해석하는 것들이 많이 일어나게 됐죠. 그래서 이러한 바우하우스의 교육 단계를 이제 크게 살펴보면요. 자,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비다사스는 이제 보고 이제 헤어에 끌고 온 거죠. 자, 예비 교육에서는 도제 및 직인 교육이 있었고, 공방 내 교육에는 형태 교육, 조형 교육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12가지의 법칙, 이런 것들. 그다음 수공 교육에서는 기술 교육. 그래서 시험을 보고 직인이나 예비 마스터로 하는 전문 숙련가를 이렇게 배출했어요. 이 교육 제도를. 그래서 이러한 교육 제도가 굉장히 많은 영향을, 디자인을 공부하는 사람한테 영향을 많이 끼쳐요. 그다음에 이제 데사우바우스에서 교육 체계를 보면 기초 교육이 있었고, 실험 교육 공방을 만들어서 교육 공방을 만들었고, 또 조형 공방을 통해서 상품을 제작해서 바우하우스 상해를 통해서 상품을 판매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이러한 교육 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간편하게 이제 살펴봤는데, 이러한 것들을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살펴보는 것 속에서 우리가 의미를 찾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생각하지만은 남들이 다 아는 것, 남들과 비슷한 것 가지고는 우리는 어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학교, 디자인 학교의 교육 커리큘럼과 철학을 통해서 우리가 자신의 참다운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것,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최대한 개발하고 부각할 수 있는데 집중을 하고, 자신이 하는 일에서 남들과 차별화될 수 있는 나만의 다른 길이 없는지 항상 우리가 모색해야 돼요.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학교들의 교육 철학이나 이념 등을 살펴보면서 언제나 다른 방법, 다른 기술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아무리 미비한 일지라도 누군가가 손대지 않는 새로운 영역을 찾아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것이 지루하고 따분할지라도 이렇게 봐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차분한 마음을 갖고요. 헤어 디자인은 주문하고 있는 동안 오는 피자가 아니죠. 그래서 가슴에 품고서 오랜 세월 동안 공을 들이지 않으면 피울 수 없는 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꽃은 누구나 피울 수 있는 게 아니죠.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사람은 절대 꽃을 피울 수가 없죠. 그래서 꽃을 피우려면 일단의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죠. 그래서 미용이라는 긴 인생을 갖고서 우리가 끌고 나갈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어느 공부할 수 있는 시간에는 이러한 디자인 공부나 세계적으로 유명한 공예학교의 철학과 질서와 문화와 기술력을 어떻게 커리큘럼을 통해서 만드는지를 갖고 우리 헤어 미용 디자인에 끌고 와서 그와 같은 좋은 점을 취하고 더 미래지향적인 부분을 더 플러스해서 하나하나 만들어 간다면 참 멋진 미용 인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바우하우스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어요,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또 다시 교재를 통해서 읽으면서 때로는 지치고 힘들어도 다독을 계속하면서 읽다 보면은 어느덧 머릿속에 한 자리를 차지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